이거는 약간은 이제 역사적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그 흔히 또 가지고 오시는 게 유럽 정당, 가지고 유럽 계급 정당의 역사. 이것도 사실 1980년대까지만 존재했던 역사고요. 90년대, 2000년대 이후로는 엄청 복잡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유럽의 기준으로 보면 기껏해야 중도 보수다. 이건 DJ도 얘기했고, 뭐 예를 들면 민주당에 있는 많은 이해찬 그 전 대표도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주된 어떤 흐름들로 보면 고당대에서 기본적으로 보수성이 더 강했던 정당인 건 맞아요. 애초에 민주당의 출발이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에서 원래 출발한 건데. 네. 예. 예전에 그 자유당과의 싸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진보 정당이 제대로 존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보 정당이라고 부르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됩니다. 맞아요. 당연히 말이 안 되고 다만 점점 그 폭이 넓어졌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국회의원 수가 지금 200명에 가까운데 그 사람들이 죄다 보수거나 죄다 진보거나 이러겠습니까? 예. 개별적으로 물어보세요. 기업 출신들은 되게 보수적이고요. 노동 출신들은 훨씬 더 진보적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서양사를 먼저 한번 보면 예. 서양 기준으로 삼으니까 일단 좌파 우파하고 진보 보수를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좌파 우파가 훨씬 확실한 구분이에요. 예. 이거는 프랑스 혁명 이래로 공산주의 혁명 이후로 쭉 냉전 시대까지 기본적으로 좌파 우파는 훨씬 선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가장 좌쪽이 공산주의라고 그다음에 약간 중도 좌가 사회민주주의고요. 예. 네, 중도 우가 자유민주주의고 완전 극우가 파시즘이에요. 아. 예. 그리고 여기에 새로 등장한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 그게 1990년대 이후로 등장한 건데요. 그러니까 냉전 끝나니까 네. 제3의 길. 이 영국 노동당이 네. 대표적이죠. 노동당은 원래 사회민주주의 정당이거든요. 예. 사회당보다는 약간 약한 사회민주 정당인데 사회민주 정당에서 약간 더 우클릭을 했어. 예. 약간 더 신자유주의 모습들을 받아들였다고. 특히 경제적으로. 예. 네. 그게 제3의 길이죠. 그러나 복지 정책이나 이런 쪽은 좀 더 사회민주적인 것들을 유지하고 있는 약간은 포괄적 정당으로 된 거죠. 예. 영국 노동당이 했던 거예요. 이거 가지고 좌파에서는 좌파를 배신했다라고 난리쳤고요. 맞아요. 우파에서는 코스프레 한다고 또 난리쳤었어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데. 그 제3의 길이라고 말한 것도 자체도 구좌파와 구우파를 넘겠다라고 해서 만든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존의 어떤 계급정당적인 이미지가 약화됐어요. 노동당도 오른쪽에 보시면 신자유주의나 신보수주의가 나오죠. 이게 대처가 만든 게 신보수주의거든. 네. 전형적으로. 시떨리는. 예, 이거는 기존의 영국 보수당, 토리당이라고 부르는 컨서버티브 정당, 정통 보수당이죠. 네. 예, 공화당하고 또 다른 보수당입니다. 원래 정통적 보수당인데 정통적 보수당이라는 건 원래 정말 구체제를 지키고 왕정을 수호하고 네. 그다음에 계급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 지키고 대신 민주주의는 하겠다. 예, 시장 자유를 좀 중시하겠다. 그러나 예전에 남아있던 것들이 뭐냐면 따뜻한 보수주의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깬 게 대처란 말이에요. 신보수주의는 따뜻함을 없앴어. 그래서 냉혈한 냉혈한 보수주의가 된 거죠. 네. 예. 그리고 이게 레이거니즘하고 통한다고요. 예.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신자유주의적 이제 네오컨들이 이제 장악한 공화당이 된 게 그래서 이 80년대 이후라고. 넷플릭스의 공작이라는 영화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좌우 구분은 비교적 쉬워. 언제까지? 냉전까지는. 근데 냉전 이후로는 좌우 구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유럽 정당 가운데 대표적인 중도 좌파 정당인 그 독일의 3인당. 3인당도 제3의 길하고 되게 유사한 정책들 많이 했거든. 거기도 거의 포괄 정당처럼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메르켈이 있었던 이제 기민당. 여기는 기본적으로 보수당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관점으로 보면 꽤 진보적인 정책들 많이 포용합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메르켈 때는 이민 문제에선 더 진보적이었고요. 지금의 기민당은 또 이민 문제에선 훨씬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또 일관적으로 탈원전, 탈핵 정책을 일관적으로도 기민당이 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기존의 좌우 구분이 그나마라도 명확한 구분인데 이 좌우 구분도 냉전 이후로는 꽤 약해졌다 이거예요. 예. 여기에 좌우 구분을 진보 보수로 그냥 대체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치학적으로도요. 진보하고 보수는 정치 이념이 아니라 방법론에 가까워요. 방법론.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일종의 흐름이거든. 흐름. 예. 좌우는 정치 스펙트럼에서 특정한 위치를 장악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진보 보수는 상대적으로 결정이 돼요. 상대적으로 진보, 상대적으로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좌파 안에도 진보 보수가 있고, 그렇죠. 우파 예. 안에도 진보 보수가 있다. 예. 그래서 진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개선을 도모하는 쪽에 훨씬 더 가까운 거고 보수는 기본을 지키되 약간 개혁할 수도 있는 거나 그렇지 않냐의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진보 보수라고 하는 건 어느 나라마다 다 진보라고 불리는 쪽이나 보수라고 불리는 쪽이 이념적으로 동일한 선을 따라가고 있지 않아.
예. 이를테면 미국의 민주당인 리버럴인데 리버럴은 유럽 기준으로 보면은 중도에서 중도 우파에 가깝거든요. 중도 좌파도 아니에요. 근데 미국 민주당이 예를 들면 여성 문제라든가 소수자 문제에서는 꽤 또 진보적인 성성을 내죠. 예.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리버럴이 진보를 대표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유럽에서 리버럴은 중도파야, 기껏해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제 만든 모형인데 모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정치 성향 테스트 이런 것도 너무 믿지 마세요. 예, 그 기준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 되게 다르게 나와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나마 최근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준 중에 하나인데 크게 두 가지 자유를 놓고 개인의 자유와 시장 자유를 놓고 시장 자유를 좀 더 중시하느냐, 시장 자유에 대해서 국가 관여를 좀 더 인정하느냐. 이게 이제 기존의 이제 진보 보수 라인에 이제 굉장히 가까운 거고요. 예.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하고 국가의 관여는 이건 사회권하고 주로 좀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자유를 훨씬 더 중시하느냐, 여기에 대한 국가적인 간섭을 좀 더 중시하느냐. 이렇게 이제 보면 사분면으로 나눠지게 되죠. 예. 파시즘 보세요. 보수주의와 가깝죠. 예. 국가의 관여, 시장에 대해서도 국가 관여의 정도를 굉장히 높게 봅니다. 파시즘은. 공산주의하고 예. 이게 대칭점에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둘 다 전체주의적인 성향들이 일부 있죠. 예. 그게 뭐냐면 개인 자유를 인정하지 그러네.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자유는 최소화하고 국가 관여. 그렇죠. 사회적 측면에서 국가가 다 통화를 해야 된다는 거. 예. 어, 그런데 파시즘은 일부는 또 이제 자기 국가가 관여를 하지만 또 상당수의 대기업은 또 열어주는 그런 시장 자유. 식의 예.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다 국가가 관여하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파시즘하고 권위주의를 되게 비슷하게 보지만 권위주의는 개인의 자유는 억압하는 경향이 있고 시장 자유를 되도록이면 국가가 대부분 관여해. 그래서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대부분 다 권위주의예요. 그러네요. 근데 권위주의인데 파시즘적 성격까지 동시에 지니고 있어요. 그러네. 네. 시장 자유는 또 인정 안 했잖아요, 우리 군사 독재.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이 권위주의가 살짝 약해진 파시즘화된 게 지금 국민의힘이죠. 네. 그러네. 보수당이 아니야.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파시즘 정당이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근데 그 말이 너무 웃긴다. 민족이 사라진 파시즘.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잘 모르는 게 자유지상주의인데 이 자유지상주의가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신자유주의 같은 데거든요. 이게 개인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총기 소유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보수파는 총기 소유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규제를 인정해요, 원래. 근데 미국 공화당 중에 강경 자유지상주의파들은 이런 총기 자유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허용돼야 된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인 거지. 같은 자유가 들어가고 보수인 것 같지만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는 보수주의와 자유지상주의 입장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로 치면은 이준석 같은 친구들의 입장이야. 네, 자유지상주의적이에요. 신자유주의 플러스 자유지상주의.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 현재 버전 신자유주의니까. 예. 이준석 개혁신당 쪽이 여기에 훨씬 가까워. 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개인의 자유와 시장 자유를 동시에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자유지상주의는 다른 카테고리와 달리 이념적 이름이 안 붙어 있어요. 다른 애들은 파시즘, 공산주의, 아나키즘으로 발전하는데 왜 얘는 아무것도 없지? 자유지상주의가 이념이잖아. 그냥 네. 영어로 리버테리아니즘이라 그래. 왜 파시즘, 공산주의? 저거밖에 없나 보다. 그러니까 어떤 사상 체계의 발전이 자유지상주의는 되게 원형적인. 그러니까 이게 현재로 발전하면 신자유주의로 발전하고 경제 그렇죠. 이념으로는 그다음에 정치 이념으로는 신보수주의로 발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도덕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향이 있더라도 어쨌든 그건 내 경제 활동의 자유로 본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딱 이준석이네. 예. 그리고 거기 보면 옆에 보면 사회주의적 자유지상주의가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흔히 잘 보이는 형태가 아니니까 그 왼쪽에 보면 삼인주의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예, 이게 흔히 말하는 진보하고 보통 동일시되는 거예요. 현대 유럽 사회에서는. 예. 그래서 자본주의를 조금 이제 더 완전히 부정하진 않지만 예. 자본주의의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는 쪽. 그러나 개인의 자유는 충분히 존중하는 쪽. 이거죠. 이게 이제 유럽의 대표적인 진보 정당들이 표방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 그거보다 개인 자유를 더 표방하면 아나키즘이 되는 거죠. 국가가 뭔데 나를 그렇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다 꺼져. 이게 아나키즘.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를 위치시켜 보시고 여기에다가 민주당, 국민의힘 또는 개혁신당 또는 저기 조국혁신당 이런 거 한번 위치시켜 보세요. 예. 어렵다. 그러면 정확한 위치가 잘 안 나와요. 네. 예. 민주당은 제가 얘기했지만
삼인주의에 살짝 걸쳐서 보수주의에 좀 더 많이 걸쳐 있는 형. 전반적인 정책을 보면 예를 들면 뭐 가끔은 보유세 하자고 그랬었지만 그건 예전에 진보당들이 주로 이제 주창을 한 거 그걸 일부를 받아가지고 조금 올려볼까 말까. 예, 부동산 보유세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갔죠. 약간 삼인주의 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예를 들면 법인세 감면에 동의해줬고 그렇죠. 이를테면 세금 정책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강세금 정책 쓰지 않거든요. 네.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듯이 맨날 뭐 세금 뭐 또 엄청 뛰어간다고 엄청 우리나라 프레임이에요. 세금 부담률이 그렇게 높은 나라 아니에요. 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근로소득세 관련해서 이제 얘기했죠. 물론 그거에 관련해서는 이게 법인세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근소세가 감당하는 부분이 높다는 건 뭔가 월급쟁이만 봉이냐. 그렇죠. 요거는 살짝 포퓰리즘적인 얘기예요. 네. 살짝 원래 그 말 자체는. 왜냐하면 세금 정책 전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의 불만을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받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 없어. 제가 포퓰리즘이라 얘기할 때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중이 가지고 있는 감성에 반응하는 게 포퓰리즘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쁜 포퓰리즘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세부담을 높여야 되는 나라예요. 네. 이제 복지국가를 하려면 네. 기본소득도 하려면. 그러니까 근소세는 깎고 법인세를 올리는 게 반드시 대책은 아니야.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세제를 조정해야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복지를 하려고 하면. 네. 그건 삼인주의 방향이에요. 음. 그런데 만약에 근소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일부만 건드려가지고 세부담을 일부 조정하고 일부 줄이는 식으로 간다면 그거는 중도적 경향 정도가 되는 거지. 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우리 한반도의 특성이기도 한데 특성 때문이기도 한데 국방 분야, 군사 분야 이런 데는 또 양보 없거든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민주당을 보수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민족주의적인 면에 맞아요. 민족주의도 있고. 네. 네.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철저히 보수주의죠. 네. 그러니까 원래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국민의힘이 근데 국민의힘은 국민과 민족이 빠진 파시즘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민주당이 포괄 정당이 맞아. 그것까지 다 해야 되는 거야 민주당이 네. 지금. 국민과 민족이 빠진 파시스트면 거의 뭐 단맛과 탄산이 빠진 콜라 아닙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왕이 돼야 되는 어. 나밖에 없는 거죠. 민족이고 뭐고. 와, 그렇게까지 해학적일 수 있을까? 다양한 파시즘적인 성향이 특히나 요즘에 엄청나게 강해져서 이거를 그냥 단순 극우라고 부르기도 되게 나쁘끄러운 상태가 됐고요. 예. 우리나라는 그 이른바 우파 정당들, 보수 정당이라고 자신은 불렀지만 보수는 아닌 건 맞아. 유럽적 기준이라든가 전 세계 정치 이념적 기준으로 보면 확실히 보수는 아니에요. 극보수나 강보수나 파시즘 플러스 신자유주의가 이상하게 결합돼 있는 그런 형태에 가깝지. 예를 들면 이명박이 신자유주의적인 정부에 훨씬 더 가깝긴 했는데 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권위주의하고 파시즘이 결합된 형태로 네. 했었거든요. 네. 집회 때려 잡았잖아요, 막. 맞아요. 네. 이론 교육 실시하고 젊은이들 대상으로. 네.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은 명확한 이념적 위치가 있어요. 점점 명확해지고 있고요. 파시즘으로. 네. 민주당은 이게 되게 넓게 분포돼 있어. 그럼 이 중에 예를 들면 중도보수라는 점을 목표점으로 삼는 거냐 아니면 중간점으로 삼는 거냐. 예를 들어 중도보수를 기본 목표로 삼았을 때 그거로만 단일하게 하는 방식이냐 중도보수를 기본으로 하는 건데 그럼 양쪽으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도에서 보수적인 것까지 포괄하거든. 그러면 예. 중도보수라는 게 딱 그거 아니야. 왼쪽으로 가면은 좀 더 중도 내지 중도 좌파의 일부까지 걸치고 그다음에 좀 더 보수 정통 보수까지 걸치는 정도의 스펙트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 투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선 투쟁은 예를 들어 우리는 완전 진보도까지는 아니지만 중도에서 중도 진보로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중도 보수가 맞습니다. 아닙니다. 중도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를 약간 더 결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하면 되지. 그렇죠. 얘기할 수 있지. 네. 근데 하면 되는데 예.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걸로 정책을 나누기가 요즘은 너무나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거는 특정 문제로 자꾸 가야 돼. 예를 들면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죠. 보수적인 정책으로 갈 거냐 네. 아니냐. 네. 예를 들어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진보나 보수로 갈 거냐 아니면 복지 보수로 갈 거냐 이런 식의 그렇죠. 그래서 주된 굵직굵직한 영역에서 기본적인 이념 지향을 누구의 이익을 좀 더 많이 대변할 쪽으로 갈 것이냐, 좀 더 국민을 포괄하되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된 정당을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분야별로 가야 돼. 분야별로. 그러니까 하나의 노선을 정하면 거기에 따른 잡음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 일관되기를 바라는 건 시대착오적이에요.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말했다가 또 폭풍같이 욕을 얻어먹었잖아요. 뭐 네. 자유주의적 좌파 정당이라 그랬다가. 그렇죠. 네.
좌파 정부라 그랬지. 음. 그랬다가 또 욕을 우리 편한테 또 욕을 그렇게 먹었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딱 특정하는 순간 반박의 거리만 주게 된다. 네. 그래서 이왕 얘기를 하려면 네.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국민 가운데 어떤 약자 이익을 좀 더 대변할 것이냐를 얘기하는 건 필요할 것 같고요. 대신 굵직한 영역을 나눠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이념 지형으로 봤을 때 좀 더 보수적이거나 좀 더 진보적인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로 선언하면 되는 거지. 지금의 정당이 특정 이념하에 일관되게 조직된 어떤 정치 체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네. 되게 비겁한 얘기거나 현실착오적인 얘기예요. 그 일관된 당의 모습은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 파시즘으로. 그러니까 일관된 얼마나 파시즘을. 나쁜지가 보여주죠. 예. 거기다 여기는 저 이론도 허락하지 않잖아요. 딴소리 못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 당협위원장에서 왕따 쫓아내버렸어. 야, 그 노선이 확실해서 좋긴 하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왕이면 만약에 새로운 정치 이념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정치 이념하에서 되게 논리적으로도 일관되며 실천적으로도 되게 깔끔한 정책 패키지까지 하나의 어떤 그 이름 아래에서 브랜드 아래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제일 좋죠. 근데 그런 깔끔함은 언제나 현재하고는 잘 안 맞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솔직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는 건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 그 정당들의 어떤 대표체 이런 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원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것들을 할 때 저는 만약에 예를 들면 진보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재명 대표가 그 말을 한 거 가지고 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네. 예를 들면 자기가 보기엔 민주당은 좀 더 진보적이 되는 게 낫다거나 또는 너무 보수적인 것으로 약간 더 강화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본다 말할 수 있지. 뭐 기대하는 바를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진보 이념에 대해서 명확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정책 패키지를 정당에 제안할 수 있다면 그렇게 얘기해도 돼. 저는 지금의 어느 보수나 어느 진보도 네. 자신의 이념하에 일관된 정책 패키지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없다고 봅니다. 아, 그 언론도 마찬가지고 정당도 마찬가지고.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도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진 사회가 돼가지고 네. 딱 정말 특정 이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3인주의면 3인주의에 걸맞는 정책을 모든 분야에 적용한다? 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 안에서 사실 지금 뭐 아직 이제 조기 대선이 시작되지도 않았으니까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갑론을박이 오가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던진 중도 보수라는 화두에 대해서 막 이 소위 말하는 경쟁자들이 막 비판을 하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중도 보수가 마음에 안 들고 뭐 예를 들어서 당이 다양성을 추구해야 된다면 우리가 오늘 얘기한 그런 3인주의 아니면 보수주의 이런 딱 노선에 따른 정책 대결을 하든가 정책을 제시하기 어려우면 그런 비전이라도 제시해야 돼요. 그렇지. 그런 걸로 싸우면서 민주당이 다양성을 지켜줘야죠. 이렇게 들고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극 체제면 안 된대. 네. 그 일극 체제가 안 된다는 주장만으로 과연 다양성을 추구하고 이재명이 던진 중도 보수라는 정책적 이념적 화두를 그거를 비판할 수 있겠느냐. 네. 조금 더 대화가 풍부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굳이 말하면 지금의 국민의힘이 보수가 아니라는 건 100% 확실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진보냐 보수냐 또는 중도 보수냐 아니냐 이 부분은 훨씬 더 복잡하고요. 네. 진정한 포괄 정당은 민주당뿐이 없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보수가 아닌데 보수 노릇을 하고 있다면 이건 보수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는 해줘야 돼. 그런데요, 되게 웃긴 게 우리나라 이제 제가 그 자료를 다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안 보여드렸는데 매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주관적으로 진보 성향이라고 보느냐, 보수 성향으로 보느냐, 뭐 중도 성향으로 보느냐 있잖아요. 이거를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 예, 예. 그 설문조사할 때도 언제나 그 주관적 자기 성향 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나름대로 정치학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관되게 정리된 이념 체계에 객관적으로 부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진보인 것 같아. 나는 보수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닌데 보면 파시스트적인 사람들 보수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특정 영역은 되게 맞아. 오히려 환경이라 이런 거는 훨씬 더 진보적인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 이게 분야에 따라 또 달라져요. 되게 달라지고요. 분량이. 예,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나는 진보라고 볼까, 나는 보수라고 볼까, 나는 중도라고 볼까? 제가 짐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저도 조금 짐작이 가긴 합니다. 뭔 되고 싶은 걸 말하는 게 아닐까요?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나 내가 좀 친하다고 생각하는 정당이 뭐라고 불리는가가 중요하죠. 내가 지지하는 정당. 예. 내가 아니면 좋아하는 정치 뭐 이런 거일 수도 그렇죠. 있고. 이를테면 민주당이나 기존에 뭐 예를 들면 정의당 같은 데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정의당 확실히 자기는 이제 진보라고 표현할 테고 예. 민주에 걸쳐 있는 사람들도 나는 진보인데 민주당이 좋아. 예. 그러니까 민주당을 좋아하니까 나는 진보라고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나는 보수인데 민주당이 보수 같아. 그래서 보수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인물이나 정당에 표방되는 성향에 맞춰서 나를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물론 국민의힘이 스스로를 극우 정당이라고 뭐 표방하지도 않을 테고 네. 반체제 정당이라고 표방하지 않을 테니까 보수라고 계속해서 코스프레 하겠죠. 그게 그 보수라는 그늘 아래 숨는 게 훨씬 편하니까. 예. 예. 그리고 이쪽을 빨갱이 당으로 만들어 버려야지, 좌파 정당이라고 만들어 버려야지 자기한테 편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 의해서 현재의 진보 보수 논의라든가 좌파 우파 논의는 왜곡돼 있는 건 맞거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깨줄 필요는 있어. 너희들이 진짜 보수냐? 너희들은 그냥 우파, 극우파에 불과하고 극우파도 더 넘어서서 파시즘에 가까워.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은 우리가 보수에서 한 중도 사이에 걸쳐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포괄해 볼게. 근데 보수라고 믿는 사람, 야 니들이 무슨 보수야? 그러면서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 하지만 헷갈리겠지 이제. 그렇지. 네. 국민의힘이 이상하게 하거든. 막 김구 선생님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이상하게 그게 무슨 보수야. 네. 근데 이 구분이 되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내 위치를 찾는 것도 어려워요. 어렵죠. 그리고 내가 바라는 정당의 모습을 찾아내는 것도 어려워요. 음. 잘 모르니까 그걸 명확하게 전달도 못하고 그렇게 돼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어. 그리고 다시 한번 느끼지만 상대방을 좌파라고 매도하고 욕하는 게 얼마나 무식한 짓인가. 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막상 욕한 애들은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할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참 슬픈 일이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요거는 이제 영어로 많이 쓰여져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미지로 만들어진 건 이것뿐이 없어. 요것만 이제 간단히 언급을 하면 이게 이제 결국 정리한 겁니다. 이게 이제 비교적 제일 그 다양한 정치 이념들이 예. 비교적 잘 정리된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정리는 잘 됐는데 영어가 선을 넘네요. 진보. 여기서는 이제 네 가지 이제 그 사분면 축이 있죠. 이제 프로그레시브가 진보고 네. 컨서버티브가 이제 보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리버테리안 이게 자유지상주의. 네. 자유주의는 리버럴리즘이고 그다음에 그러네. 스테이티스트가 이제 국가주의거든요. 국가주의. 예. 이게 전통적으로 보면 국가주의하고 자유지상주의가 정반대예요. 그리고 성향상 프로그레시브하고 컨저버티브, 그러니까 진보하고 보수가 반대를 이제 지향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게 진보면서도 국가주의적일 수도 있고요. 그러네. 예. 그다음에 보수면서도 국가주의거나 또는 아예 국가하고 멀 수도 있는 거야.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분화는 물론 이렇게 딱 명확한 이념적 분화는 아니지만, 예, 보수를 표방하나 알고 보면 국가주의에 가까운 쪽과 자유상주의에 좀 더 가까운 쪽에 보이는 차이에 더 가까워요. 예. 그래서 보면 저기에 중간 어딘가에 리버테리안 컨서버티비즘이라고 이제 중반 오른쪽에 있죠. 예. 저게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 요게 이제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보수주의의 기본 형태들이고요. 예. 가장 나쁜 보수주의는 파시즘이고요. 그다음에 이 중간쯤에 보시면 저기 파란색 있는 거에 보면 예. 이제 컨서버티브라고 써 있고 리버테리안 또는 소셜 컨저버티비즘 이런 게 있죠. 예. 이런 게 중도 보수에 가까운 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파란색과 나머지 색깔이 살짝 섞여 있는 것들 있죠. 그린 컨저버티비즘도 있어요. 예, 환경 정책에선 진보적이야. 근데 나머지 사회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죠.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보수당의 포지션들은 다 조기. 리버럴리즘은 이게 모이는 데에서 그린 컨저버티비즘, 컨저버티브 리버테리얼리즘, 그다음에 소셜 컨저버티즘 요 범위 안에서 보통 움직여요. 네. 저는 민주당이 요 범위 안에 움직이는 게 많다고 봅니다. 여기에 걸쳐 있는 게. 그런데 왼쪽으로 살짝 가보면 예를 들면 소셜리즘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있죠. 예. 사회주의. 근데 이게 소셜 데모크라시라고 써 있는 게 왼쪽에 있죠. 예, 그게 바로 사민주의고 이게 일반적인 유럽 진보 정당. 네. 하지만 훨씬 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통 좌파 정당들도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그래서 민주사회주의라든가 이런 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대표는 네. 사민주의에서 민주사회주의에 가까운 이념적 체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네, 그걸 흔히 이렇게 했어. 근데 조국혁신당이 그 이념 정당이냐면 꼭 그렇진 않아. 네. 근데 현재 민주당반은 좀 더 사민주의적 성향이 좀 더 강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현재 3인당이 이제 좀 더 왼쪽으로 가서 유럽 3인당과 유사한 것들을 지향하고 있는 데고요. 네. 저는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좌상단에서 우하단으로 이어지는 이 중간쯤 어딘가에 우리 이제 공화정을 지키려고 하는 합헌 세력들이 넓게 배치되는 게 제일 좋은 양상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지들이 알아서 파시즘으로 지금 빠져버렸거든요. 예. 이 중간이 크게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중간이 크게 열려 있는 데를 포괄 정당이 상당 부분 감당하고 저 좌상단 쪽에 있는 것들을 약한 진보 정당들이 키워가야 돼. 녹색당이 됐건 뭐 아니면 3인당이 됐건 이런 데들이 또는 진보당이 됐건 간에 예. 그런 방식으로 가서 이게 합헌 연대 안에서 중도 우에서 중도 좌까지를 또는 좌까지를 쭉 포괄하는 예. 굉장히 넓은 정치적 연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대신 뭐냐면 정책 경쟁은 해야지 이제.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야당들 모아가지고 6당 모아가지고 예, 원탁회의. 예. 이거 가지고 뭐 저기 뭐야 그 합헌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 네. 합헌 세력이 연합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 개혁신당 또 안 끼지 않았어요? 개혁신당 빠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제정신이면 예. 자기가 보수에서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에 좀 가깝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차라리 그걸 제대로 표방했으면 좋겠어. 지금 그러니까. 젊은 층들의 보수성은 사실 거기에 더 가깝거든요. 근데 지들이 잘못하니까 자꾸 파시스트한테 끌려가잖아. 그러니까. 일베 같은 애들이. 지금 리버리타리안 컨서바티즘은 잘못하면 파시즘 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 네. 조금만 삐끗하면. 그러네. 저기서 그냥 픽 돌면 파시즘으로 네. 떨어져 버려요. 근데 원래는 멀어야지 정상이거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저 정도에 해당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경향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합헌 세력 안에 들어가 있으려면 자기들은 예를 들면 개인의 자유 있어서만큼 표현의 자유부터 해서 예를 들면 플랫폼법 싫다. 같이 안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를테면은 그런 거에서 국가 개입을 좀 더 중시하는 3인당이라든가 이런데 이런 데서는 할 수 있다. 그럼 그런 거는 연대하는 거지. 정책별 연대를 하는 거야. 예.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초 지향들은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아, 참 어려운 과제군요. 근데 민주당이 저 파란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딱 점유로 해서 지켜주고 좀 왼쪽에 있는 거는 다양한 정당들이 채워주는 게 이상적인 그림이란 말씀이신데 네. 왜냐면은 완전히 새파란 저 우하단으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저기는 이제 국민의힘 저기서 놀게 놔두고 여기 국민의힘이 독점했고요. 네. 그리고 보면 거의 뭐지 합헌 세력 연합에서 개혁신당 빠지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여기 총수 총통이 이준석이잖아요. 근데 당 대표가 이준석한테 반기 들었다가 바로 쫓겨났잖아요. 이거 파시즘에 거의 다 왔어 지금. 맞아. 자기 쫓아낸 방식 윤석열이 쫓아낸 방식 그대로. 그러니까 거의 다 왔다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저렇게 분류해서 보니까 재밌다. 저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보수주의가 지금 개혁신당? 자유지상주의적 보수.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인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지상주의가 솔직히 말하면 좀 지나칠 정도로 개인의 자유를 너무 추구해서 공동체의 규율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뒤에 컨설바티즘을 붙인 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을 지키는 의미에서 그렇죠. 컨서바티즘이 붙었을 거란 말이야. 예, 그렇죠. 그걸 빼는 순간 사실 파시즘이 되는 파시즘이 거예요. 되는 그렇지. 거죠, 이제. 네. 개인의 심지어는 민족이 빠진 파시즘이죠. 예. 내가 개인만 남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사실 개혁신당이라고 다 얘기해 보려면 좀 위험하니까 이준석 의원은 사실은 좀 위험한 거지. 이준석 의원은 예. 그쪽을 추구하는 그쪽을 사람이야. 추구해 버리니까. 어. 예. 알겠습니다. 재밌네. 요 표로 보니까. 야, 요 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이준석 의원이 추구하는 것 같은데 아나코 캐피탈리즘이 있어요. 이게 이준석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요. 예. 무조건 개인의 부만 추구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렇죠. 아무 규율도 없이. 거의 정부 예. 개입 없는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 예. 예, 이 정도까지도 가죠. 가끔씩. 그래서 예. 정부에서 주는 당비는 내 마음대로 써. 이거 아나키즘이 아니잖아. 아나키즘 아니야. 말했잖아. 얘 지금 파시즘 거의 다 왔다니까. 아, 재밌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 제가 아까 보여드린 요 이제 네 가지 색깔로 표현된 거, 흔히 말하면 이제 레드가 이제 바로 사회당 쪽, 파란색이 이제 보수당 쪽, 그다음에 덜 파란 쪽이 이제 이른바 자유당 쪽, 예. 예, 리버럴 쪽, 그리고 녹색이 이제 새로 등장한 이제 그 녹색당 쪽. 이게 가장 잘 이념적으로는 정식화되어 있는 유럽 정당의 분포 형식인데 예. 보시면 많이 겹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겹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겹친 게 바로 연대의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맞네. 연정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예. 저 겹쳐진 부분 안에서 유럽 정당들은. 국민의힘은 연정의 가능성에서도 완전히 빠져나와 버렸네요. 이제 네. 네. 뭘 같이 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니야 더 이상. 그러니까. 아니 파시즘 쪽은 뭐 많지도 않아요. 다른 쪽에는 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념들이 지금 가까이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데 파시즘만 동떨어져 있어. 네. 그만큼 사실은
타협이 불가능한 세력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거예요. 파시즘은. 근데 또 음. 파시즘의 되게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이 파시스트라는 건 죽어도 인정을 안 하거든요. 네. 자기네들은 다 자유민주주의자래. 맞아. 근데 알고 보면 파시스트거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정당의 지도자들이나 정당의 구성원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무슨 보수 정당이고 진보 정당 이런 거 얘기하면서도 자기가 표방하는 이념의 기본적인 일관성조차 갖추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겉으로 코스프레를 하는 거지.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어느 정도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하고 옛날처럼 그러나 이게 논리적으로 일관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치는 없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게 겹쳐지는 영역에서 나는 좀 더 내 것을 약간 더 약화시킬 것이냐 강화시킬 것이냐 이런 식의 구체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렵네. 오늘 방송 저희 소담수단 같은 경우에는 좀 두고두고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 하신 말씀이 한 60% 정도밖에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인정하면 한 60% 정도밖에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울프가님은 지금 아까부터 음. 나는 좌파다 이 말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전형적인 나는 당당하게 좌파다. 예, 이해가 아까 또 울프가님이 그랬어요. 이거 편집 잘해달라고. 자, 본인이 이해가 안 갔다면 그냥 통으로 다시 보셔야 됩니다. 편집을 잘한다고 이해가 더 쉽게 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린 주된 이유는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해. 네. 정치 이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러니까. 뭘 표방하건 그 말대로 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점을 찍어서 원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다. 저는 만약에 현재 이재명 대표가 점을 찍었다면 그 점 찍은 것을 어떤 원을 그릴 것인가를 가지고 논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잘못된 데 점 찍었다고 따돌리고 화낼 생각하지 말고 어떤 원을 그리는지 보라고. 그렇지. 괜히 이상한 얘기해가지고 어려운 주제 꺼내고 만들고 말이야. 지금 그것 때문에 김경수, 김부겸 이런 사람 혼내는 거예요? 심사가 불편해 지금. 지금 해피엔드 얘기할 생각에 지금 신나 있는데. 오늘 해피엔드죠. 예. 자, 그럼 이제 교수님 다 뭐 더 추가하실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추가해봤자 뭐 더 잘 70이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예. 일단 제가 한 2번 더 보고 이해를 한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욱자욱.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할 테니까 긴장하고 계십시오. 알겠습니다. 전혀 긴장 안 하시고 대답 너무 빨리 하지 마세요. 전혀 영혼이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인정한 티를 좀 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뻥치지 마세요. 네. 거짓말하지 마. 네.